네, 조금 전 2부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 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분을 친명계의 좌정이라고 소개를 하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오랜 동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제대로 한 거 맞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표결이 있는데 네네. 압도적 부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에서는 네네. 같은 의견이시고요. 뭐 대다수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지만 체포 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검찰 구속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 물증이 있냐.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의 과정을 보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또 수사 내용을 더구나 나온 증거까지 설명하면서 공개해 왔거든요. 그런 검찰 수사의 어떤 과도함들 이런 것 때문에 영장 청구가 좀 부당하다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거의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아니라 네네. 부결이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오느냐 네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 군주 민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왕은 그 배고 백성이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뭐 당원 지지자들 대부분이 당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체포동의안 부결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당원 지지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들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변수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네네.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과거 여러 사례를 봐도 의원들이 물론 자기 헌법적 양심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좀 부당하다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고요. 네. 또 당원 지지자들이 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탈표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때 뭔가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거보다는 반대표가 더 나올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보복적인 네. 정치 탄압성 수사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웅래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죄명 자체가 뭐 뇌물수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안의 성격 자체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표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노웅래 의원보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표결이 돼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에서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날아올 수도 있다. 국회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된 게 이제 또 이제 3월 임시국회 이제 네네. 개회 문제인데 네네. 조금 전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일부터 여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아니 3일절이라고는 정신이 뭔데 왜 산부요인이 다 기념식에 가겠느냐. 네네. 1일부터 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삼부 요인이 뭐 3월 1일 날 뭐 국회 나오는 건 아니죠. 국회 의사 일정은 또 여야가 협의해 갖고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예, 국회의장님하고 협의해 갖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단 국회법에 3월 임시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1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대개 관계없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협의되는 날부터 뭐 한 달 딱 이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언제 본회의를 열 건지 언제 상임위원회를 열 건지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일 날 열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못 박아서 언급한 바가 이거 도저히 못 받는 겁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에 국회법에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9월부터 돼 있기 9월은 정기국회고. 예, 돼 있고요. 또 8월 같은 경우는 결산 국정감사 전까지 원래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때 임시를 엽니다. 어쨌든 국회법상 3월에 열게 돼 있으니까 그걸 안 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오히려 또 정략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뭐 그냥 그 단순 무식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월 1일은 3일절이니까
3월 2일 날 개회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겠죠. 네. 아, 상관없다. 네, 예, 예. 그래요. 어차피 3월 1일은 공휴일 날은 국회 보낼 예정은 아니니까 회기를 잡아도.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지만 네네.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 이미 언급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대1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대개 언론의 추측성 보도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대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대다수의 당원 지지자들이 당분간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이 폭주를 막아야 된다.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의 이런 포갑적인 수사가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예. 지금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신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종합보면 분리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총력 대응을 해야 되죠 지금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건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3월 3일에 이제 첫 출석을 한다고 하고 네네. 거의 이제 매주 이제 뭔가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네네.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네.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당 대표직 수행에 좀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까?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변호사를 오래 해봤지만은 예. 재판 가는 거야 뭐 준비하는 거야 변호인단이 준비하면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매우 뛰어난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뭐 잘 그 대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당이 뭐 이재명 당대표의 1인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지도부가 있고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현안들 민생 현안들은 또 원내대표 중심으로 또 당 지도부 중심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든 검찰이 전 검찰력을 총동원한 그 야당 탄압 또 야당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그게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당이 총력 대응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우리 정성호 의원님의 네네. 두 사람 접견 네, 예. 대화를 지금 들었습니다. 예, 예. 김용, 정진상 씨 두 사람에 대한 접견. 자,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억울하십니까? 전 매우 억울하죠. 그게 어떻게 공개된 사실상 공개된 장소 아니겠습니까? 교도관 입회해 갖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도관 입회와의 한 그 장소 변경 접견에서 어떻게 그 회유를 하고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대화 내용 자체가 녹음은 아니지만 핵심 키워드를 메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형 집행법과 관련 지침에 의해서 녹음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거든요. 그러나 장소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변경된 장소에 녹음 장치가 없어 갖고 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하고 또 정치도 오래 했지만은 저는 이런 장소 변경 접견의 내용이 공개되고 그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완전 탈바꿈한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면에서 그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정도까지 추락했는가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검찰이 증거를 갖다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 증거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초조하고 또 궁색한 지경이면은 장소 변경 접견 내용을 가지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영장에 제시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저희도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사자 네. 그 접견의 당사자인 전화 또는 뭐 정진상 김용이나 다 공개하자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사실요. 그게야말로 좀 황당한 주장이죠. 그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불거져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도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나 또 제가 순진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야, 사손이나 돼 갖고 정무 감각이 매우 떨어졌다 이렇게 뭐 제가 혼도 났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바로 네. 그 지점에서 네. 의원님이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 특히 네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접견했을 때 이게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혹시 경계 이런 것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예. 이게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만약 면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다 끝나고 기소된 후에 좀 기소된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접견을 갔던 겁니다. 네.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늦춘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접견은 위로 차원이었다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시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접견하고 또 한 달 이후에 정도 텀을 두고 갔던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만약 이걸 제가 뭐 회유하거나 입마감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빨리 갔겠죠. 뭐 네. 기소되자마자 갔을 거고 예. 뭐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갔겠지. 한 달 간격으로 갔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부분은 결국은 그 428억 약정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네네, 입장이신가요? 네네. 지금 당사자 특히 제가 보기엔 뭐 검찰이 구속돼 있다가 구속기간 만료 석방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약자에 처해 있는 다른 뭐 범죄자들의 일방적 진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구나 400억이 넘는 돈을 네. 준다고 약속했을 때 그게 구두 약속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네.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혹시 물어는 보셨습니까? 저는 그 대선에 나간다고 할 때부터 어떤 네.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관련해 갖고 정말 초도 이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절대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뭐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누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30년 넘게 이재명을 지켜봐왔지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재명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압수수색 해왔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가 친척 단 한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당대표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쌍방울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뭐 정자정 호텔 이번에 또 뭐 그 리모델링 뭐 조합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배임 혐의 해가지고 앞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 표결이 아마 여러 번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과 똑같다. 그냥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된다고 거네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일각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검찰에 내린 어떤 수사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건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대장동 일당의 어떤 범죄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적인 건데 나머지 사건은 다 격가지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건 사건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고 하고 또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면 검사들은 더 이상 영장 청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잘라서 소위 말하면 살라미 전술을 쓴다고 해갖고 잘라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야말로 검찰이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어쨌든 궁지에 몰아넣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기획성 수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증명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해하실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대통령의 의중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로 평생을 지낸 분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예. 그분들의 관계 이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수사하고 보고하고 지휘받고 이게 일상화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일선의 검사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는 게 그야말로 정권 핵심에 지침 없이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언론이 그냥 그 민주당에서 많이 쓰던데 네. 이재명 대표와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승부수를 겨룬 건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예. 제1야당의 당대표를 안 만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제1야당이 국회 다수당입니다. 지금 국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민생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당연히 국회 다수당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만나갖고 협조를 구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거부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뭐 싫어한 뭐 그런 원인도 있을 테고 인간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까? 다만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아니냐 네. 어?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도 있겠지만은 어. 우리 헌법이
분명히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무죄입니다. 기소도 되질 않았어요.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그 민생에 있어서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총선까지 어쨌든 제1야당을 분열시키고 제1야당의 당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계속 시리즈로 네네. 이제 본인의 경험을 쭉 이제 그 고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어차피 지금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 갖고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의 영향력 하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언제든지 다른 사건을 구속영장을 청구해 갖고 재발부 받아 갖고 수감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 저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의 증언의 어떤 신빙성 자체가 없다. 그렇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처리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불거진 현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인사가 검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세요? 어쨌든 이게 뭐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그 인사 검증 그 사안을 법무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검증관리단에 예. 뭐 예산 문제 때문에도 여야 간 다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사검증관리단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갖다 검증하겠다고 만들어 놨으면 해야 되죠. 근데 그 정순신 그 어떤 변호사가 예.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갔던 거죠. 이미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사전 질문서에 말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에 관련된 소송이 있냐. 그다음에 그 본인이 인사 제청되었을 때 이의 제기할 사람이 이런 문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눈 감았다는 거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장이 명목상은 뭐 1급 관리관급이라고 하지만 그런 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차관급 이상의 역할을 하고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수사 총지휘하는 그런 책임자인데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검증을 하고 또는 검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마땅히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 책임진다는 건 사태입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일련의 행태를 봐서는 뭐 그런 정도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출당 징계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이러면 당의 답변 요건을 충족을 한 건데 뭐 당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기 힘들지만 네. 어떤 그 상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그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뭐 나경원 전 의원 찍어내는 것처럼 대통령의 눈치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지자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 민주정당 아니겠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저는 뭐 그런 걸 수용하고 그런 정도는 이렇게 돼야지 그걸 징계하고 출당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거기엔 동의하지 그럼 않습니다.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다만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